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COC가 돌아왔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를 맞이해서 소띠 한 분, 뱀띠 한 분과 한국 실용음악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소띠 베이스 치고 있는 정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대학교 23학번 보컬 전공 01년생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뱀띠 제가 뱀띠입니다. 네, 저는 공영우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지금 FCOC를 좀 시청을 하셨나요, 두 분은? 저는 네. 인천편 살짝 보고 에피소드 1을 살짝 네네, 보셨고. 그쵸. 릴스로 릴스 말고 들어가서 보고 난 먼저 영우 군한테 먼저 연락을 했지네요. 그쵸. 사실 저는 그 릴스로 보고 숏폼에 길들여져 계시군요. 쇼폼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네. 또 이제 원영이 형이 제가 이제 영우 형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걸 알다 보니까 네.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같이 가는 동생 그리고 또 같이 중랑구 출신 동생으로서 중랑구 뻐꾸기죠.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진 둘이- 못했습니다. 네. 둘이 이렇게 함께 가는 네, 맞습니다. 동행하시는 사이시군요.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죠는 강제적인 그게 아니라 원영 형이 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꿈이 큰 사람들에게 네. 이거 내가 투자 개념이다. 나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거다라고 한 5-6명의 동생과 같이 가고 계세요. 좀 워렌 버핏 바이브시네. 그렇죠. 투자자로. 분산 투자에 아, 대해 중요성을 분산 투자의 네, 중요성. 워렌 버핏을 되게 존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이 그래서 분산 투자 종목 중에 하나시네요, 상현 씨가. 저는 그냥 그 중에 하나죠. 우량주신가요? 우량주죠, 그렇죠. 그렇죠. 우량주죠. 네. 저는 뭐든 될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현 씨를 먼저 알았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상현 씨가 저희 학교인 줄 모르고 릴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프로필에 들어갔더니 많은 팔로워 겹 지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상을 캐서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마치 이제 좋아하는 여자를 봤을 때 누군가 소개시켜달라는 것처럼 예쁜 여자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상현 씨한테 먼저 다가갔죠. 감사합니다. 전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분들은 진짜 한 분도 없었고 남자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여자분은 왜 없죠? 아마 제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절 좋아하고 네. 모두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네네. 오히려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럼 투자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옆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많이 크죠. 어. 이제 표정이 지금 좀 그런데 이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이제 하는 행동이나 제가 걱정할 바가 없죠. 든든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성의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의 접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요즘 그 논란될 일이 없다. 오히려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안전하다. 그렇죠. 전 정말 너무 깨끗하게 청렴하고. 살았고 그죠. 부끄럼 없이 부끄럼 그렇죠. 없이.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손주는 결혼 후에. 그러니까 빠르게 안 달리시고 네, 천천히 네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전처럼. 운전처럼. 운전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과속이 없다. 그쵸. 네. 상현 씨 보는 내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네. 운전을 답답하기로 소문이 나시잖아요. 넘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두 분을 같은 학교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쯤에 이제 원영 형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자기도 그렇죠. 팟캐스트에 관심이 많다 네. 하셔서 나중에 같이 찍어보면 재밌겠다 하던 와중에 이제 상현 씨가 곁에 동행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두 명의 듀오를 섭외하면 좀 재밌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셔봤는데 저희가 상현 씨나 이제 원영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실용음악의 얘기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어떠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거나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사실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네. 곡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군입대를 예정을 하고 있어서 당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제가 아직 아니 계획 아니요 중인 건 이거는 투자자가 듣기에는 계획적- 처음 듣는 얘기라. 아 끊었다 갈까요? 저희 감자탕 먹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군대 입대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곡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은 제가 제 곡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뭔가 한 번 더 음, 뭔가 되돌아보거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음.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싶어서 음. 네, 그런 곡들을 써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여운이 남는 그렇죠. 그런 저는 음악.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네.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마 인턴이었나 그 영화를 보고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외국 영화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네, 인턴으로 네, 재취업하는 네, 네. 네. 그 영화를 보고 뭔가 뭐 저에 대한 몰입이나 이런 거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완벽한 본인이- 타인, 네 완벽한 타인도 내가 저랬다면 어땠을까? 아, 좀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좀 공감 많으시군요. 능력이 좋은. 뭐 공감 능력도 네 좋다 볼 수 있죠. 근데 음. 이제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다시 되돌아보는 부분. 그걸 보면서 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그러니까 모든 예술들이 이걸 소비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뭔가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예술이 좋은 예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저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네. 음악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음악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형님은 뭘 하고 계시죠? 저는 주로 이제 공부를 하던 게 이제 7, 80년대 뭐 흑인 디스코, 소울 이런 쪽이죠. 주로 하는 건 이건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거랑 거리가 좀 먼 뭐 학교 동기들이랑 EP라는 밴드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상윤 씨가 알기로는 지금 분산 투자가 다 6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많아요. 이게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이 이제 써주신 거죠. 펜타곤의 우석이라는 친구 네. 그분과 이제 관 엔터의 그 설레게라는 이제 보컬 듀오 하시는 분 그렇게 그러고 이제 상윤이 그리고 상현이. 기범형은 네, 기범이 네 기범형 뭐 이제 병준이 다운이 다운이 네. 그쵸 뭐 말 끝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끝도 없죠.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올해 계획 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네. 상윤이가 군대를 가기 전에 싱글 뭐 앨범 그죠. 이거를 이제 저희 둘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영호 씨. 그죠. 네. 저도 껴주기로 했죠. 네. 껴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뭐 올해는 저도 뭔가 제 명함 같은 뭐 음악을 하나를 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오게 될 음악은 어떻게 보면 원래 좋아하시던 그런 소울 그쵸. 그런 장르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하던 것들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항상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본인의 명함 같은 음악이 네, 그렇죠. 나오기 위해서 준비 중이시고 네네. 상현 씨의 음악도 군대 가기 전에 빨리 나오기를 그쵸. 개인적으로도 네. 소망하고 있고요. 저도 왜냐면 열심히 너무 좋아요 음악이.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거 뭐였죠? 그 KTO. 네, KTO. 네, KTO KTO라는 곡을 저희가 감자탕 집에서도 교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좋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음악적으로도 되게 색깔이 있고 음악적으로도 멋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 당연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이제 각자 좋아하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거든요. 두 분 다. 평상시에는 이제 장난도 많이 치시다가 이제 음악 얘기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조금 이렇게 확 달라지시는 걸 보고 이제 좀 멋있는 그래도 좀 뭔가 하는 사람들 같다라는 모먼트들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장난을 치시다가도 둘이 있을 때 상당히 봤을 때 재밌단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 그 케미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현 씨가 운전 얘기 넘어가라 했지만 최근에 저희가 다른 팟캐스트 촬영을 갔다가 저희가 1시쯤에 끝났죠. 그러니까 저희가 밥까지 먹고 한 새벽 1시쯤에 이제 갑시다 하고 갔는데 저희의 단톡방에서 2시 50분경에 이제 집에 도착했다라는
저는 3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니까요. 근데 그 거리가 일산에서 중랑구. 중랑구였잖아요. 1시간 왜 거의 2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니 근데 중간에 기름도 앵고 나셨다며. 기름도 앵꼬가 아니라 그 K5 13년식인가 그런데 그 도로 그 시내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5.6이 나와요. 거의 뭐 G90급 연비를 보여주는데 그 65km 주행 가능이라고 떠서 네. 근데 내비에는 45km인가 이 정도 똑같 맞죠? 그렇죠. 네, 45km인가 뭐 50km 아무튼 좀 안 되게 떴었는데 네.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주행 가는 거리가 짝대기 이렇게 안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원영이 형한테 이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뜬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어. 예, 안 뜬다. 그랬는데 원영이 형이 아까부터 안 떴어. 갑자기 이게- 좀 카만 상태가 갑자기 또 카만. 아주 아니, 칠가이가 되셨구나.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그 얘기를 하기 한 10분 15분 전부터 내가 발견을 했어요. 아. 네, 발견을 했는데 이제 상윤이가 그거를 보면은 또 긴장을 할까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군요. 그쵸, 형님은. 예. 근데 긴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긴장을 할 수 없었던 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딱 그게 제가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원래 발동대로 가고 있는데 걔가 힘이 되게 좋거든요. 그쵸. 네, 힘이 되게 좋아요. 그 덕토마 같구나. 동급 그쵸. 차량에 비해서. 네. 근데 갑자기 얘가 조용해지면서 차 소리도 줄어들고 네.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소녀처럼 가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네. 똑같이 악셀을 밟고 있었는데 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원영이 형이 옆에서 장난치지 마. 발뗀 거지? 영화처럼 발뗀 거지? 재난 영화 인트로 같네. 장난치지 마. 그래서 형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원영이 형이 근데 괜찮다고 차를 격려해 주면서 가면 갈 수 있다. 으쌰으쌰 해주면 네. 파이팅 파이팅. 그 제가 그 뒤로 할 수 있어. 이 새끼 또 장난치네 이거. 재미없어. 이러면서 자동차한테? 재미없어. 이 새끼 또 장난치네. 이러면서 이제 원영이 형 집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저희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네. 그 저희가 주유소 3군데를 갔는데 네. 한 번 넣을 수 있었어요. 두 근데요? 군데는 닫고 한 군데는 넣을 수 있었는데 네. 1683원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683원이 원영이 형이 너무 비싸다. 여기서 넣지 말자.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네. 거기서 1703원 주고 넣었습니다. 20원 비싸게 네, 내셨네. 1713원이었어요. 30원 비싸게. 13원이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넣어야 될 때를 아시고 넣는 것도 다 지혜고. 그러니까 너무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쓸 때 써야 된다. 그렇죠. 제가 입시 때 겪었던 그 긴장도가 있거든요. 그 심장이 진짜 너무 빨리 뛰어서 왜냐면 저 지금 부모님 차를 끌기 때문에 예. 부모님이 안 그래 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그렇죠. 제가 기름까지 앵콜을 냈다? 저를 무슨 사이코패스, 네. 소시오패스 이런 취급을 사고뭉치. 하시면서 절대 이제 운전대는 손도 못 대게 하실 게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근데 원영이 형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긴장된 상태였는데 네. 말을 그렇게 안 했다. 오히려 더 긴장할까 그쵸. 봐. 옆에서 사실 이제 마음씨가 그런- 넓으시다. 네. 계속 이제 격려해주면 된다. 아니 나는 이게 잘못된 게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동부간선 도로가 그래요. 살짝 언덕 올라가는데 아. 분명히 밟았는데 얘가 살짝 덜컥덜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절대 제가 그 감을 아니까 제가 운전을 그거밖에 안 하는데 네. 악셀 감을 아는데 네.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네. 이건 지금 차가 지금 우리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일부러 앙탈을 부리고 있는 앙탈을 거다. 부리는 거다. 밥 달라고. 네. 그때 좀 많이 무서웠죠. 네. 차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죠. 거의 진짜 마이바급으로 그러니까. 조용해졌죠. 네. 진짜 재난 영화 인트로 같네요. 재난 영화였죠. 네. 그때 또 제 탓을 하시더라고. 왜 너랑 있으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시면서 이제. 아니 근데 그때 저희가 밥 먹을 때도 느낀 게 상현 씨가 조금 그 형들이랑 있으면 좀 당하는 느낌이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또 하실 말은 하시잖아요. 아니 할 말은 해야죠. 형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네. 당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싫으면 아니죠. 싫다. 네. 근데 또 원영 형이 밥 많이 사주신다고 그러시던데. 그럼요. 원영이 형 또 쓸 때 쓰는 남자고. 그렇죠. 쓸 때 그쵸. 쓰는 남자죠. 뭐 그냥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돈이 없어서 밥을 안 먹겠다. 네. 그럴 때도 많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없어요? 아니면은 있는데 진짜 없다고 없어서. 하면 원영 형이 사줄 것 같아서 없다고 저는 한 적 근데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싫어요. 진짜 제가 싫어요? 차라리 얘기를 했는데 사주겠다 그랬을 때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먹고 말. 이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저보고 야 그냥 여기 자리 같이 가자. 그냥 사줄게. 근데 아 형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안 될 것 같다. 그냥 집에 가겠다. 이러면 그냥 가버려요. 전. 진짜요? 전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긴 한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게 그 짠하죠. 얼마나 짠해요. 6.25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PC방에서도 게임하는데 게임하다 갑자기 형 저 돈 없어가지고 꺼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현 씨. 상현 저희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PC방비가 없으면 좀 그건 너무 속상해요. 아 저는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은 일단 돈이 없는 게 익숙합니다. 저는 항상. 네. 항상 익숙하고. 그냥 담배는 계속 피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내일 담배값을 걱정을 하거든요. 내일은 담배 어떻게 피지? 아마 지금 제가 잔고가 4,200원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도 이제 담배 피고 싶으면 네. 300원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돼요. 300원이 그러면 제가 근데 저도 다 밥은 사드릴 수 있는데 그죠. 담배 그렇죠. 피는 돈을 드릴 네,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튼 300원을 누군가한테 또 받아야 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돈이 없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네. 뭐 분명히 크게 한탕할 거고 그렇죠. 앞으로 많이 벌 항상, 거기 때문에 항상 그쵸.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나는 150억을 벌 남자다. 아니죠. 150 그때 150억 번다 저희가 기분 혼났잖아요. 나빠했잖아요. 맞아, 제가 맞아. 150억? 혼났잖아요. 그런 푼돈 벌 거면 음악 안 했다. 아 푼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그때 집 가는 길에도 원영 형이 네. 너 1억 있으면 네가 만약에 갑자기 유명해서 투어를 해서 네가 네. 딱 1억 벌었어. 어떻게 할 거야? 네. 저 뭐 4천 부모님 드리고 오. 6천 집 빚 갚고 만다 했어요. 오. 왜냐면 저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푼돈이라서. 와.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전제가 회사가 있다는 전제였어요. 회사가 없는 그거였으면 제 앨범에 재투자를 하고 뭔가 네. 장비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회사가 있다는 전제면은 저는 그냥 집에 다 드릴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 쓰지 않는다. 저를 위해 안 쓴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 쓰는 거죠. 왜냐면 저도 부모님 돈을 여태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갚는다. 그렇죠. 네. 마음이 참 깊어요. 그니까요. 깊다기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효자네. 보면 나중을 위한 뭐 그런 게 아닐까. 더 큰 거를 이제 더 큰 걸 메꾸기 위해 그냥 빨리. 그렇죠. 그냥 빨리빨리 드리고 네. 부모님도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투어 때서 1억 벌 정도면은 부모님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오, 상당히 효자시네요. 동생은요? 동생이요? 네. 동생 있으시잖아요. 그죠. 동생이 1억 이제 중에 21살인데 동생한테는 얼마 주실 거예요? 뭐 어차피 제가 빚 안 갚았으면 걔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감세 통나무 이론 동생과 제가 이제 집에 통나무를 들어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동생이 들 통나무를 제가 더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생도 저한테 감사해야죠. 사랑아. 동생 이름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사랑이 진짜 러블이에요. 러블리. 러블리거든요. 네. 사랑 씨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워낙 또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랑이가. 어떤 정도?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형이 자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인스타를 보고 네. 사랑이도 진짜 재밌는 애 같다. 네,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제가 짜준 틀 안에서. 좋은 프로듀서를 만났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사랑이도 사실 인스타 스토리 올라가는 게 테이크가 원 테이크로 끝난 일이 잘 없어요. 좀 노력을 하는 왜냐면은 아. 사랑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했을 때 이게 루즈하다 이러면 야 앞에 자르고 그것부터 하라고 그것만 웃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로 이렇게 디렉을 해주고 디렉을 해주고 마음에 들면은 가공된 어떤 작품을 제가 계속 접했다 보니까 그렇죠. 사랑 씨가 더더욱 재밌게 그죠, 느껴졌던 거네요. 제가 사랑이를 인정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사랑이가 뭐 개그하고 밖에서 인기 많다 이런 걸 제가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네. 너 어차피 나한테 안 된다. 어차피 안 어차피 된다. 내가 우와. 집에서 하는 거 친구들한테 그대로 가서 하면 카피캣 친구들 좋아 아니냐. 죽는다. 카피캣이다. 맞지 않냐. 또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것도 다 맞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사랑이를 딱 한 번 인정했던 게 친구들이랑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는데 네. 어떤 두 분이서 제트스키를 타고 막 지나가시더래요. 네. 사랑이가 신나가지고 네. 친구랑 있으니까 네. 막 하고 호응을 해줬더니 네. 갑자기 앞에 세우더래요. 오. 타실래요? 오. 구명조끼만 입히고 태웠다가 그 이제 사랑이를 엎어가지고 사랑이 거기 빠졌거든요. 한강이.
그 빠졌다가 나왔는데 그 옷을 말리고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거기 대자로 누워서 2시간 가량 집에 옷을 말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하신 분 아니에요? 제트스키 타고 애를 그렇게 빠뜨려 어떻게 거기가 다 무슨 추억이죠. 거기가 무슨 가평도 아니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누가 그 수상스키를 타요? 다 추억이죠. 제가 그때는 진짜 사랑아, 너 이거 내가 인정하겠다. 아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탤런트가 있어요. 그니까. 네. 근데 사랑도 그거를 연기 준비하다 보니까. 네. 타서 대부분 이제 빠지면 그분 네. 탓을 하신다던가 화를 아니죠. 내잖아요. 아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 근데 그걸 이제 승화했네요. 그 그럼 자리에서. 감수해야죠. 아 탔으면 네. 감수해야 됐구나. 저는 근데 진짜 좋았던 포인트가 네. 거기서 2시간 가량 누워서 옷을 말리고 왔다는 포인트가 네. 되게 높게 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긍정적 회로를 돌려서 그렇죠. 와.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와. 승화시킬 준비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죠. 진짜 남매가 확실히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항상 악재가 이렇게 터지거든요. 상현 네. 씨한테는. 네. 진짜 무슨 일이든 간에 뭐 안 좋은 일밖에 안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이렇게 억가를 당하죠. 세상에서 계속 억가를 당해요. 이상현이라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다가 분명히 어디 버그가 나가지고 뭐 네. 꼬였는데 네. 이거를 항상 긍정적으로 대단한 거죠. 네. 진짜. 어떻게 군대 얘기 한번 해주시면은 좀 이거 꼬였죠. 이따가 네. 입시 얘기에 같이 아. 넣어서 이게 또 입시도 진짜 많이 꼬였거든요. 이 얘기는 영우 형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입시 꼬인 거 얘기하면은 아마 여기 지금 눈물바다 내고 진짜요? 보시는 분들 다 우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상현 씨의 이런 긍정적인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좀 웃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 사람들한테 좀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막 웃기고 싶던 아닌데 그거 아세요? 내가 웃겼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러니까 막 집에서 괜히 자기 전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전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어떤 그 순발력으로 좀 이렇게 많이 드립을 치는데 그 드립이 먹혀 들어갔을 때 그 쾌감, 그렇죠. 피가 다시 도는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부러워요 상현 씨를 보면서. 그렇죠. 상현 씨는 뭔가 재능이. 그렇죠. 재능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사실 그 외적으로 보면 사실 막 얼굴만 보면 웃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변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거잖아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아쉬운 건 요즘 강박이 생겨가지고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웃기려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한 번 더 던지고. 아니 이게 강박 증상이 심해질 때면은 이제 그 투수가 입수 온 것처럼. 그렇죠, 입수 온 것처럼 빈볼을 계속 던지는 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조만간 진짜 빈볼 한번 던지겠습니다 원영이 형한테. 네.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진짜. 상현 씨가 이제 저한테 에피소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카페에서 한 3분 정도 진짜 그냥 울면서 웃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 그게 2025년 되고 만난 거였잖아요. 네, 그죠. 2025년 아마 베스트 원 드립이 아닐까. 드립 제가 웃음 포인트 중에 베스트 원이지 않을까. 이게 뭐 드립이라기보다는 그 에피소드인데 실화죠. 실화죠. 네. 저는 다 실화예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구라가 없습니다. 노캡. 네, 근데 네, 근데 제가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포켓몬 게임도 좋아하고 요즘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네 다들 열심히 그럼 그것부터 해주세요. 시장에서 애기가 포켓몬 카드 뽑아줬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석삼도라는 가게 엠버서더를 지금 맡고 있는데 샤라우트 석삼도. 네, 샤라우트 석삼도 중랑구 맛집, 망우동 맛집, 우림시장 맛집. 진짜 네. 맛있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하는 가게인데 거기서 이제 항상 심부름을 시키거나 거기가 사실상 이제 오마카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손님이 뭘 찾으면은 메뉴에 예를 들어서 계란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주 고객층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계란찜 없냐? 이러면 이제 계란찜을 만들어 오고 막걸리 한잔 하자 막걸리 이러면은 막걸리가 없는데 막걸리 뭐 사와라 이게 아니라 막걸리 한잔 하자.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세요. 한잔 하자. 그럼 콜키즈 비용이 들어가나요? 콜키즈 없어요 거기는. 콜키즈 없고 그러니까 진짜 오마카세예요. 근데 이제 혹시 그럼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막걸리 사와라 그럼 바로 앞에 이마트 24로 제가 달려가서 이제 막걸리 사오는 거죠. 근데 이마트 24에도 포켓몬 카드팩이 있고 그 제가 야채나 이런 두부 같은 걸 빠르게 공수하러 가면은 그 거기 시장 안에도 슈퍼에서 포켓몬 카드를 팔거든요. 근처에 시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1,000원씩 포켓몬 카드 한 팩에 1,000원인데
삥땅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장님한테 심부름값 받아서 심부름값이 네, 그러니까 영수증. 네 거스름 돈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삥땅을 친다는 게 이제 포켓몬 카드로. 포켓몬 카드로 1,000원씩. 삥땅이랑 배달비. 배달 그냥 삥땅이에요 사실상.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두부 사러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계란을 원래 또 뭐 입구에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슈퍼에서 계란을 사야겠다. 슈퍼를 갔는데 슈퍼 앞에 이제 계란이 있고 밑에 이제 포켓몬 카드가 쫙 있거든요. 네. 어떤 애기가 포켓몬 카드 이만큼을 다 들고 신중하게. 이렇게 보고 막 바닥에도 막 내려서 이렇게 막 일자로 만진 다음에 막 어떻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야 저희 형도 하나 형이라 했어요. 저희 형도 하나 골라줘라 그랬더니 뒤돌아 갑자기요? 초등학생 한 4학년 정도 돼 보인 친구였는데 되게 시니컬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 골라줘. 이러면서 이제 앙탈 부르니까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한 그 자리에서 1-2분을 막 진짜 신중하게 골라줬어요. 진짜 신중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신중하게 골라줘서 내가 지금 바로 계산해서 여기서 뜯어볼 테니까 기다려봐라. 근데 이제 계산하고 와서 딱 뜯었더니 반짝이는 카드가 나오고 두랄로돈. 그 무슨 종류인가요? 이제 드래곤 강철 타입의 아파트를 이제 모티브로 한 드래곤 포켓몬인데 아파트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생겼어요. 건물처럼 예를 들어서 거의 무슨 뭐 롯데타워처럼 생겼어요. 롯데타워가 갑자기 공룡이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아무튼 그 두랄로돈 EX를 뽑아줘가지고 제가 이제 저 돈이 더 남아가지고 너도 한 장 사라 그랬죠. 제가 사주려고 너도 한 장 사라 그랬더니 살 거예요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사준다고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사준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 새끼 안 살 거면 만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친구가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아마 제 외모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한 사준다고 돼. 오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줄 테니까 하나 사라고 그래서 그 1,000원 주고 그 또 고르는 건 보지 못하고 이제 왔었죠. 거기까지.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상현 씨가 포켓몬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포켓몬을 진짜 평소에 진짜 좋아하죠. 지난번에 팟캐스트 나갔을 때 다른 팟캐스트 나갔을 때 저희가 잠깐 테스트해봤잖아요. 맞아요. 쉬는 시간에 둘이서 이제 뭐 무슨 포켓몬 무슨 종류고 상성이 어떻게 맞아. 되냐 몇 세대고 다 맞추더라고. 포켓몬 도감 거의 머릿속에 지금 포켓몬 도감이 있어요. 이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포켓몬고를 하다가 그쵸, 에피소드가 생겼잖아요. 포켓몬고도 썰이 진짜 많은데 그 레이드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설의 포켓몬들 이제 레이드가 쫙 깔리는 그런 날인데 레이드라는 게 이제 20명씩 모여서 그 엄청 센 포켓몬을 잡고 그렇게 잡으면은 각자에게 이제 그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날인데 그 제가 그날 종로로 갔죠. 왜 종로로 갔냐면 이제 그 포켓몬고도 항상 커뮤니티가 다 생성이 돼 있어요. 동네마다 이제 오픈 채팅에 포켓몬고라고 검색하면 여기도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연남동도 나올 텐데 레이드 같은 거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힘을 합쳐야 되죠. 그렇죠. 핸드폰을 7-8개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면은 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게 말이 안 돼. 나는. 엄청 많으시죠. 가족이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가족이요? 많아요. 가족 진짜 많고. 온 가족이 네,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아니면 아들 아빠 이렇게도 되게 많으시고. 아들 엄마도 되게 많으세요. 포켓몬고. 근데 이제 종로로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기도 하고 종로에 이제 그런 체육관 스팟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이제 종로를 출발했죠. 종로를 출발해서 이제 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종각쯤에서 이제 레이드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딱 다가오시더니 학생들도 태극기 줄까? 이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 한창 태극기 부대가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돌발 상황들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 주셔라 이러고 이제 올라탔구나 또. 그죠. 태극기 든 상태로 이제 레이드 계속 하고 그냥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젊은 청년들이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레이드 끝나고 왔죠. 그날이 제 기억에 커뮤니티 데이였나? 커뮤니티 데이라는 건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포켓몬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날인데 땅바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1호치 확률이 엄청 올라가고. 그럼 그날이 7색조 레이드 데이 플러스 걔 누구죠? 파이리 커뮤니티 데이였던 것 같아요. 와 귀여워.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면 제가 흑자몽이 있거든요. 흑자몽이요? 1호치라는 게 있는데 1호치는 원래 포켓몬 게임에서는 뭐 6천 몇백 분의 1로 나오는 색이 다른 돌연변이 포켓몬. 약간 알비노구나. 알비노예요. 맞아. 알비노인데 이
이로치 그 이로치 리자몽은 까만색이에요. 진짜 우와. 멋있습니다. 그거 멋있겠다. 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 두 마리 리자몽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흑자몽. 와. 그래서 제가 그걸 2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2마리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엔 그랬죠. 그니까요. 그 당시엔 밥도 안 먹고 그렇지 마요. 잘 먹었습니다. 종로에서. 그때 아마 스시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태극기 들고 이게 한쪽으로는 레이드를 하고 한쪽으로 한쪽으로는 태극기 태극기 계속 흔들고. 그래도 멀티가 잘 되셨네요. 그래도. 아 다행히. 그렇죠. 왜냐면 두 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한쪽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한쪽으로 뭐 세모 그리고 그럴 필요 없이 둘 다 간단하게 터치하고 흔들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뭐 태극기 정치적인 색깔이랑 크게 관련이 없고요. 연관이 없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뜻을 함께 했다. 네. 어. 뭐 그 자리에 다른 분들 촛불 집회 분들이 계셨다면 전 촛불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태극기여서 태극기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주길래. 그렇죠. 주길래 주길래. 네, 주길래 흔들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로에서의 전 모두를 지지합니다. 네 포켓몬 이야기가 있었고. 네. 상현 씨나 원영 형님이나 이제 그런 둘 사이에 학교 다니면서 네. 이거 좀 웃겼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이제 한 2년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또 상현 씨가 또 동기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사랑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는 집중이수라고 이제 그 4박 5일간. 4박 5일간 이제 화수목금토 그죠. 그렇죠. 공연 수업이 있죠. 네. 공연을 하루 종일하고 그죠. 그걸 계속 끝나면 보고 있고. 술 먹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공연 하루 종일하고 보고 또 술 먹고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상현 씨 사실 처음 보게 된 것도 1학기 집중이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알고만 음. 오프라인으로 처음 대면한 게 음. 제가 삼촌네란 술집에서 상현 씨한테 가서 팬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상현 씨가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때 EP 잘 들었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EP 나왔을 근데 제 앨범 안 들어보셨잖아요. 들었어요. 트랙리스트 모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스티커로 보면은 알 수가 사실 없죠. 예, 사실 뭐 트랙리스트를 외우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네, 잘못 아니죠. 그래서 와 나의 연예인이 나를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희 같이 사진도 찍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진.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상현 씨가 집중해서 끝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끝나고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아니 끝날 때도 울었잖아요. 끝날 때도 울었죠. 끝날 때 제가 본 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중이수 상현 씨의 곡 마음치라는 곡을 마음치. 할 때부터 약간 이 마음에 뭔가 몽글몽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되게 곡 자체가 네, 곡 자체가 그렇다. 되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물 뭐 우울함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블루지한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는 게 남자답다. 그렇죠. 울 줄 알아야 남자고. 울 줄 알아야 남자고. 해소를 해야 돼. 울 때 울어요. 그러니까 울 때 울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부끄러워할 이렇게 필요가 얘기를 없다. 하려고 하면 뭐 부끄러워하려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몽글몽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더니 이제 그 노래를 듣는 친구들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죠. 이제 상현이가 나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군대 가니까 뭐 그동안 감사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학교에서 광대잖아요. 그죠. 네, 광대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네. 받았고 또. 이 친구가 진지해진 걸 처음 본 거죠. 사람들이 좀 네. 놀랐구나. 그런 평가가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지한 아. 걸 처음 봐서 뭐 네. 막 그래서 이게 노래가 게다가 조금 슬프다 보니까 이렇게 우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서 김현우 교수님이 네, 이제 맞습니다. 꽉 끌어안아 주셨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서 터졌다. 맞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뿐만 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운 것도 아니었죠 사실.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준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준엽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상현이가 우는 걸 보고. 아씨 또 우는 거 보니까 아씨 에바야. 아씨 왜 이래. 말투가 딱 그렇거든요. 예. 진엽 형님이 좀 말투가 그러시죠. 네. 아씨 이 새끼 우는 거 보니까 또 아씨 또 약간 에바야. 쾌남이시니까. 예. 그날이 이제 집중해서 마지막 날이었죠. 토요일이었네, 토요일. 토요일 맞아요. 그날 이제 올라가는데 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준엽이 울고 또 동호라는 친구가 떠발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닌데. 이만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전조 증상이 개웃겼어요. 뭐. 카페를 나오는데 네. 저한테만 조용히 네. 형, 근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저 울 때 옆에서 비웃었었거든요. 이제 같이 비웃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도 이제 올해 군대를 가니까 형, 근데 진짜 기분 이상하긴 해요. 기분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야 너 우냐? 이렇게 시작하는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진짜 슬펐나 보다. 네, 이제 그 23 우리가 23학번이죠. 23학번이 이제 다들 이렇게 마음씨가 다 따뜻하다 보니까 그니까. 참 너무 이제, 특별하다. 네, 조금 서운한 거죠. 같이 못 네. 다니는 이별하는 게. 뭐 이별한다는 게. 아니, 보는 거야 다시 보면 되지만 이 심지어 사람들과의-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만났잖아요. 그죠. 왜 우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3주 만에 다시 그렇게 볼 거면. 아니 보는 건 보는 거지만 그 이 학교를 사람들과 같이 못 학교 보는-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음. 이제 많이 아쉬웠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지환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상현 씨랑 저랑 동호랑 준엽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차 타고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버스 타고 가서 못 봤는데 이제 지환이라는 친구가 상현 씨랑 되게 각별해요. 네, 막 이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도 같이 하고 롤토 이제, 체스도 롤토 하고. 체스도 하고 제가 키웠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앵그리버드도 같이 하고 앵그리버드는 같이 할 수 같이- 없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되게 각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라를 잃은 독립투사처럼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진짜로. 지환이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헐. 오빠 지환이 갑자기 운다고. 어이구. 그땐 그냥 울거 다 울어가지고 네. 새끼야 씨 안 볼 거야? 이러면 또 다시 남자답게. 그렇죠. 보면 되지 뭘 그래.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치를 쓰게 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갑자기 형이 저 장난치는 줄 마음치를 아무튼 어떻게 쓰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제 동기 친구 중에 뭐 어떤 막 누구를 생각하면 썼다 이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근데 이게 못했었거든요. 뭐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그냥 사람의 마음에 대한 네. 그냥 이게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그죠. 관계들에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쓴 건데 그 저는 사실 어떤 친구를 보고 썼었는데 그 친구한테 말을 못했었어요.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뜻 자체로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친구도 되게 절 많이 좋아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눈물을 엄청 흘렸거든요. 아이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랬는데 원영이 형이 앞에 타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서 진짜? 진짜? 구라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아니 이게 타이밍이 말이야. 막 방금 한 5초 전까지 막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런 우는 소리를 하니까 사현 씨가 좀 동기들 진짜 많이 사랑하셨네. 네. 그죠? 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사랑하죠. 네. 맞아. 그 재혁이도 울고 재혁이라는 친구도 이제 군대 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나? 다음 주에 가죠. 다음 일주일 주에 남았죠. 다음 주에 아유. 군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아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가 펄럭거릴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돼가지고. 사현 씨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또 네. 그쵸. 네. 다 저 좋아하죠. 제가 그 무대를 못 봐가지고. 그죠? 영호 형은 저한테 크게 관심 없으니까. 네. 영호 형은 그 무대를 못 보신 게 아니라 집에 가셨어요. 상환아 너 무대 언제야? 라고 미리 물어보셔서 저 언제요 형? 난 못 보겠는데?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네. 네, 그 다음날 또 토요일 날 하셨잖아요. 마지막. 그죠. 토요일에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올라갔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울 줄 알았으면 일정 취소하고 그거 봤었어야 되는데. 근데 운 거는 그날도 그 저기 삼촌네에서. 삼촌네에서도 제가 원래 술을 잘 못하고 잘 안 먹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뭐 술 배틀을 하게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소주 5병에 맥주 8병을 이제 둘이서 야. 먹은 거예요. 먹고 만취를 해가지고 기숙사 들어가서 동기들 방 하나씩 들어가면서 물 오열하면서 내가 진짜 좋은 동기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열하고 근데 그때 진상은 아니었던 게 그 한 동생이 저를 째려보길래 형 이거 진상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끄덕끄덕 하길래 오케이 미안하다 다음 방으로 가자. 다음 방 가자. 다음 방 가서 다시 울고 스네 투마르도 적구나 네. 거기서. 그러니까 연기는 아니었지만 끊을 수는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그때 씻으면서 그때 샤워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나한테 물 뿌리라고 막. 네. 그때 맞아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이렇게 다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까고 배짜로. 잠만보처럼. 진짜 잠만보였어요. 필이 안 불면 안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껴줬는데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아 좋다. 그러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네.
확실히 그 학교 생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네. 그죠? 저는 다 너무 재밌게 다녔고 네. 너무 많이 배웠고 진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밌었던 에피소드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좀 이건 기억에 남는다. 이건 진짜 제 기억 계속 남는 게 그 음. 재혁이란 친구 아까 군대 간다는 친구 그 친구가 말투도 되게 귀엽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완전 막내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항상 말투를 따라했었거든요. 해봐요. 형, 뭐예요? 장난치지 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라고. 재혁이 말투 약간 그런. 근데 진짜 똑같아요. 예, 실제로 예. 똑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하도 따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형들 디스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재혁이가 막내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나 허재혁인데 원혁이 형 뒤질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혁이의 탈을 사용하셨구나 쓰고. 그렇죠. 목소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코드에서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막 네. 누구 도발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하루는 명철이라는 친구 이제 재혁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김현우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네. 그 교수님이 싹 다 이해했어? 이렇게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하셨는데 많이 이제 물어보시죠. 명철이가 이제 네, 싹 다 이해했어요. 그 재혁이 톤으로 딱 나왔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칠판을 보고 계시니까 재혁인 줄 아셨고. 네, 재혁이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보셨는데 재혁이는 그때 꿀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귀신이네. 허재혁 귀신이네. 상황을 모든 상황을 뒤 지켜보고 있었는데 재혁이가 재혁이 하는 목소리 듣고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이제 전 이제 그것까지 딱 봤는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3자의 그 3명의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다 보셨구나. 그죠. 그리고 우와. 네 김현우 교수님, 김현우 교수님 그 살짝 김현우 교수님 올해 수업에도 그게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대답을 오 예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빨라지다 보니까 오 예스 했는데 갑자기 김현우 교수님이 오 예스를 들으시고 이해했어 이러시면서 이거 주작이 아니고 진짜 어쿠스틱스 들은 사람들 알잖아.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연우야 댓글 달아라. 그거 진짜 아니 근데 김현우 교수님 약간 이해를 중요시 여기시죠. 네네, 맞아요. 계속 질문을 그죠, 확인하시고. 아무튼 네 와, 그런 것들? 이해했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예스. 그런 거 학교 재밌었던 거? 근데 이게 아니 막상 뭐 진짜 막 배 찢어지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네, 맞아요. 막상 다시 생각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또 안 나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따로 다른 학년으로 다녔잖아요. 네. 제가 웃긴 거 같지 않고 좀 슬픈 얘기인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 강일이라고 있어요. 예. 네. 강일이가 야구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한번 부서졌거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꺾여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저희 학교 카페 있잖아요. 네, 블루파스 네. 앉아서 그때 막 뭐 할 게 있어서 아이패드 켜놓고 막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걔가 누워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내가 저 새끼 뭐 하냐 이러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얘가 갑자기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나 부러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먼저 찍었거든요. 너 뭐해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걔가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응급실 가셨나요? 같이 갔어요. 어. 이제 좀 웃긴데 네. 그 보호자로 제가 갔어요. 네. 그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걔는 앰뷸런스 타고 저는 제 차를 타고 이제 쫓아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 수속하는데 갑자기 간호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아버님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야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무너뜨려 진짜로. 근데 간호사님이 혹시 아버님 되세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친구인데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더 제가 서글퍼졌던 게 옆에 그 소방대원 분이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원래 관례상 다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관례상이 아닌 이유가 간호사님 제가 친구인데요 하자마자 갑자기 하면서 귀가 너무 빨개져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강일이 다쳤을 때 제가 저희 강일이랑 3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되냐고 해가지고 제가 좀 서글펐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렇죠. 재밌었죠. 이제 입시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다 호원대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렇죠. 호원 유니버시티인데 호원대 장점 좀 얘기해볼까요 그래도? 장점. 네.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그 1박 2일 지금 저희가 1학년이 월요일에 가서 월요일 수업 듣고 기숙사에서 다 같이 자고 화요일 수업 듣고 화요일에 오고 2학년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화수 3학년이 수목 그리고 4학년은 직업계 내에서 월요일 당일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1박 2일 다니는 게 장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뭉쳐 있으면서 뭐 교류도 있고 막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는 시간으로 뭔가 개인적인 걸 따로 할 수 있다. 뭐 각자 알아서 시간을 나눠 쓸 수 있다. 이게 다 장점이라 생각해서 나머지 요일들. 나머지 그렇죠. 요일들. 네.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냥 저는 교수님들의 이런 교육 방침, 좋죠. 본인들의 이제 교육 방향성들을 다 잘 좋은 방향으로 잘 알려주시지 않나. 막 크게 물론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이제 뭐 당장은 문제될 막 그런 말씀들도 안 하시고 뭔가 본인들의 뭔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저 본 적도 없어서. 진짜요? 저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진짜요? 네. 그래요? 보컬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 진짜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지만은 다 진짜 뭔가 좀 제 의견도 다 존중해 주시고 뭔가 하나의 뭔가 그런 방향으로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원영이 형은 네, 저도 뭐 비슷해요. 저도 뭐 1박 2일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사실은 뭐 입시 좀 이따 입시 얘기를 하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1박 2일이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커가지고 그죠. 네, 저희 학교만 썼거든요. 시험 볼 때. 오. 그 다른 거기서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거기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호원만의 DNA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뭐 강제 주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그냥 그러니까 원하는 그러니까 그거 강제 주입을 원하는 사람은 맞아. 강제 주입을 해줘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그쵸. 그게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 딱 그 호원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원에서 온 학교에 그런 호원만의 색깔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베이스가 빈티지 악기다 보니까 이제 나사가 갑자기 뭐가 하나 빠진다던가 이제 브릿지가 갑자기 주저앉는다던가 줄을 잡아주는 브릿지 그러니까 이 브릿지라는 게 줄높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줄높이가 낮은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낮으면 안 돼. 네, 막 진짜. 그러시고. 네. 집착하시죠 네, 맞아요. 줄높이에. 근데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예. 저도 줄높이를 되게 높게 쓰는 편인데도 최원혁 교수님은 손이 진짜 이만하잖아요. 맞아. 최혁 교수님 네. 손이 엄청 크지. 베이스 키도, 교수님. 키도, 맞아요. 베이스 키도 교수님. 엄청 크시고. 악력기 맨날 하실 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높은 줄을 선호를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런 악기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교수님 저 이제 악기가 브릿지가 자꾸 주저앉는다 오래돼가지고 그래? 그럼 악기 한번 갖고 와봐 하시더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때 앙콘 때였어요. 앙상블 콘서트 그때였는데 제가 다다음 순서인데 갑자기 제 악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발 괜찮아요. 누가 이거 누가 가져갔냐? 종도둑이 있다. 우리 학교 이거 도둑이 있다. 이거 안 될 빈티지인데, 놈들이다. 비싼 건데. 진짜 DNA가 이거 이런 거였구나.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막 단톡방에도 올리고 진짜 네. 잃어버린 줄 알았네. 진짜 누가 가져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하고 내가 그 갑자기 그 머리에서 이렇게 전구가 하나가 딱 켜지더니 이거 교수님이다. 네, 최원혁 교수님이 가져가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방에 갔는데 제 악기를 뭘 만지고 계시는데 손에 본드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브릿지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 브릿지에 본드 칠을 해놔가지고 어이구. 저는 이제 평생 그 줄높이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좋아요. 저는 그 줄높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만족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를 만들어 그렇죠. 네. 스타일. 네, 뭐 그렇죠. 연주자들은 특히 사용하는 악기에 따라서 스타일이 확실히 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 앙콘 전 순서에 그렇게 돼가지고 내 세팅이 아닌 상태에서 연주를 했었죠. 네. 저는 저희 학교의 장점 1박 2일의 장점은 사실 기숙사가 좀 그러니까 사실 기숙사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다 나온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매주 수학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기분이- 진짜 매주 네. 수학여행 가는 기분인데 그죠? 근데 저는 좀 슬픈 게 그 소식이 늦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 인싸가 아니라서 막 누가 사귀었대. 네. 이미 헤어지고 알아요, 전. 그러니까 뭐 1년 오바고 누구랑 사귀는 거 4개월 뒤에 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인 게 이제 남들이 다 주워 먹은 떡밥 같은 거, 그니까. 이제 부스러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거 주워 먹.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그러니까. 근데 원영 형이 이런 얘기를 또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랑 엄청 친하지 않았을 때도 학교에 재밌는 얘기 없어?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기 아는 얘기랑 제가 아는 얘기랑 막 딜을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형 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야 있잖아.
좀만 더 해봐. 아 저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저 진짜 안 돼요 형. 좀만 더 해봐 이러면서 별걸 다 알아요. 근데 이 형은 다 알고 되게 있어요. 웃긴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 쥐뿔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얘기만 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기숙사 엄청 좋은 것 같고. 좋죠, 재밌죠. 그러니까 기숙사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죠. 뭔가 그런 걸 좋아하면은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단체 생활에. 네, 단체 생활 좋아하면. 그리고 그 수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DNA가 교수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지만 결국에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통일되는 딱 지점이 있거든요. 모든 교수님들이. 근데 그 지점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좋은 음악가로서 잘 성장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교수님들의 그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학교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입시를 해서 아 뭐야 뭐 저런 소리를 해 라고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었고 1학년 때는. 왜냐면 교수님들의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그냥 교수님들이 추천하신 음악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하신 어떤 연주 방식이나 피드백들이 자기네들한테 안 와닿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못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열린 상태로 학교에 왔더라면 더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맞는 말이죠. 그걸 너무 다 닫혀 있는 상태로 오니까 그게 참 아쉽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닫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교수님들의 그런 걸 최대한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열렸거든요. 연주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까지 많이 열렸는데 이제 저는 그 원인이 결국 입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교육에. 맞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저도 입시를 오래 했고 우리 상현 씨도 입시를 오래 했고 사수했죠. 네. 그리고 원영 형님도 입시를 중간에 쉬시고 다시 하셔서 오신 케이스고 나이로 치면 팔수죠. 와 팔수 베이스. 얼마 전에 이제 막 나 그 얘기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 릴스에는 막 그 몇수 땡땡 몇수 땡땡 약간 이게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사실 사수는 이제 명함도 못 냅니다. 진짜로. 아 진짜 저희는 연달아 사수는 저 최근에 구수 봤어요. 그니까요. 네. 많아요 요새는. 그니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가는구나. 갔구나. 근데 나이로 따졌을 때 구수지. 진짜 입시만 9년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키워드가? 아니요 저도 갔다 왔는데 학교를 물론 반년도 안 돼서 다시 입시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생 구수일 수는 없다. 제 그 말은 그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런 분 정말 리스펙하고 또 오래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 이제 달성하셨으니까. 근데 입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입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그래서 네. 우선 상현 씨나 원영 형님은 입시할 때 어떻게 연습하셨던 것 같아요? 좀 뭐 혹은 입시할 때 이런 점들을 나는 중요히 생각했다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 22, 셋까지 입시를 보다가 22, 셋 맞는 것 같아. 그때까지 입시를 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네. 입시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냥 어떤 내가 이런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 막연하게 베이스를 연주하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너무 멀리 가버리신 최훈 선생님 그 인스타를 보고 와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노래 아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내내 밤 안 자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 노래 관련된 노래 계속 듣고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뭐 이런 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막연하게 그냥 연주만 하고 싶다니까 뭐 솔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듬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완전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내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히어로가 딱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길을 이렇게 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제 저도 지금은 테크닉적인 연주를 진짜 못하긴 하는데 적어도 그 뭔가 리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 같은 것도 하고
뭔가 근데 입시랑 관련된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일을 주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가 뭔가 학교 간판을 좀 보는 게 되게 심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경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학교 간판을 갈면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음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입시를 다시 봤었는데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입시를 봐서 수시에 이제 예대, 홍대, 호원 이렇게 세 군데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예대는 이제 잘 쳤는데 나이 듣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홍대 1차 붙었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 약속 잘 지키십시오. 1차 붙고 2차 시험 보러 갈 때 1분 늦었거든요. 네. 홍대는 그런 거 없어요.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홍대는 첫 타임 8시 20분 입시래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그거. 애들 목도 못 풀고. 아니 아무튼, 진짜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 학교를 수시에 봤는데 이제 예비 뭐 70번인가 말도 안 되는 그걸 받아가지고 와 나 이건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디서 얘기도 못 하겠다. 그래서 나 이거 우리 학교 이번에 호원 하나만 딱 쓸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1박 2일 메리트가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학비도 내가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내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하나만 쓰고 여기서 이거 안 되면은 나는 이 베이스 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장 큰 거기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내가 만들어 나갔다는 거 그런 거죠. 원하는 방향성을 찾은 뒤로 어떤 입시에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가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입시할 때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것들도 추천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그걸 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악적인 고민도 없고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됐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음악을 찾아 듣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안 찾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제 입맛에 맞게만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노래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만 찾아 들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입시 준비한 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전 비교적 늦게 음악을 시작했는데 19살 한 중반, 막 5월 막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친구를 다니는 그때 제일 큰 학원으로 가게 됐어요. 홍잼이라고 홍대 잼 학원 가게 됐는데 입시 설명회로 서울예대 가신 분들 두 분이 와서 그 가수 경선님 네 이랑 다른 분 한 분 오셔서 이제 입시 설명 하시는 걸 제가 딱 보고 그때 6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딱 보고 나 재수하면 가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재수하면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재수하겠다. 그때 5월 6월인데 나 재수할 거고 시험도 보기 전에 네. 나 재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 19살 그 당시에는 아는 것도 너무 없고 정말 음악적으로 막 그런 음악적인 대화를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적으로 급하게 그때 그 정말 연주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음악적으로 대화하던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19년도를 보내고 20년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면 됐지. 뭐 음악적인 고민 따로 없었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수시에는 또 아무 결과도 없고 정시에 이제 정화예대 최종 합격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차를 합격했었는데 그때 그 쾌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1차도 제게 그 당시에 15명? 근데 막 한 3,400명 지원하는데 15명 뽑힌 거면은 할만하다 했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장 학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이 붙었던 형들만 봐도 내 자리가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조금 그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렇죠. 제가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냥 순수 노래 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형들한테 저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물론 근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머리도 그 처피뱅의 단발머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막 대화하면서 막 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조용필 선생님 단발머리 준비해가고 미남계 썼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서빈나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동아에 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진짜요? 네네. 혹시 머리 때문에 이 노래 고른 거냐 물어봐 주시고 머리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시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것 같다. 근데 정말 그렇게 날 까고 보면은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마인드만 지금 같았어도 노래 실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봐도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렇게 되고 삼수 정화의대를 간 다음에 한 학기 좀 안 다니고 중퇴를 하고 삼수를 시도했는데 삼수는 그냥 아예 다 떨어졌습니다. 삼수는 아예 다 떨어졌고 근데 그때 삼수 때 만났던 선생님이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기본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수 때 네 카피의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고 그 제가 안 들리면 없는 디테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톤에 대한 연구 그 전엔 톤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면 그 삼수 때부터는 기본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수 때 이제 똑같은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제 사수 때가 이제 또 인생 억가의 시작인데 제가 사수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예정이었는데 사수가 안 되면은 나 공익 끝나고 미국으로 가야겠다. 미국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차피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아무것도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냥 가서 노래할 수 있는 데서 노래해보고 곡 돌릴 수 있는 데서 돌려보고 뭐 아마 홈리스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뭐 며칠 안 씻다가 씻을 수 있으면 씻고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수시에 제가 학교를 3개만 썼거든요. 그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서경대 이렇게 썼는데 서경대는 시험이 제일 빨라서 제가 그때 자가반주를 처음 해서 테스트 겸 보자 이래서 서경대 1차를 보고 붙고 이제 서경대 1차 예대동아 1차 이렇게 남았었는데 제가 그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근데 그래도 시간이 한 5일 정도 있었어요. 5일 정도면 회복할 만하다 이랬는데 다음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독감이다. 그때 독감이 유행하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첫 선발 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얼리어답터네. 그죠, 얼리어답터였죠. 제가 먼저 모아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선생님 나을 수 있지? 그래서 네 그냥 몸조리 잘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선생님이 한 1시간 있다가 카톡이 오셨어요. 근데 상현아 사실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 정도로. 근데 왜냐면 선생님 되게 네 냉정하신 분이고 해줄 말씀 다 해주시는 분이라서 안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뭐 근데 일단 서경대나 예대는 동안 다 봤죠 시험은. 근데 서경대 2차를 보러 갔는데 그래도 2차는 선별이 이미 좀 된 상태니까 그렇죠. 몇천 명 중에 100명 안 되는 상태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오는데 제가 그때 프레이즈를 못 끝냈거든요. 가래가 너무 차서 숨이 안 들어가가지고 프레이즈를 못 끝낸 상태에서 가요곡을 하라 그래서 자작곡을 들고 갔는데 그 아머캣이라는 노래 들고 왔었는데 첫 소절 짜릿한 눈매 동그란 몸매 근데 짜릿한 눈매 동그란 몸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 같이 동시에 서류를 막 넘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새끼 누가 붙였어? 이러고 이제 막 같이 찾으시더니 그 딱 끝나고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방에서 시험 봤냐고. 네. 저 교수님 계신 진짜로? 방에서. 너무하다. 아니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저 교수님 계신 방에서 시험 봤다. 왜냐면 제가 또 아픈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가 너무 코 맹맹이 소리를 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얘기를 했어야죠. 아프다고. 근데 핑계가 그건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네, 왜냐면 자기 관리도 억울하잖아. 실력이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특히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도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니까 그러냐고. 혹시 그럼 1차 때 어떤 노래 했었죠? 그래서 1차 때 했던 노래를 제가 딱 했는데 기억이 나신 듯 하고 금방 끊으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미 서경대 보기 전날이었나? 원래 학원을 아예 안 나가다가 감염 우려 때문에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그 독감이 옮을 수 독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다가 그 서경 전날에 이제 선생님한테 영상을 찍어 보내게 보겠다고 이제 보내고 나서 잠깐 다른 친구 노래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저도 시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날라갔다고 이제 거기서 좀
그 전까지는 그냥 나오면 되지 상관없지 이 생각이었다가 그때 딱 실감이 나서 그때 좀 무너지고 예대 동안 이제 그 상태로 봤죠. 그렇게 보고 이제 정시가 왔었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노래 자체에 대한 재능은 크게 없다 생각해서 똑같은 걸 받아도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고 막 남들보다 더 해야 비슷하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자체를 진짜 많이 썼는데 막 노래 안 되면 노래하다가 노래 안 되면 기타 치고 기타 치다 노래하고 막 이렇게 막 학원에 한 8-9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연습은 습관이다. 저는 진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었던 게 그 습관이 있어서 제가 수시에 멘탈이 나가는데 연습은 그냥 습관처럼 했어요. 그 진짜. 근데 그 좀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초점을 잃은 상태로 연습을 습관처럼 했죠. 노래 교수님 시키시고 나는 이 모습이 진짜 좋아요. 긍정적인 모습. 저는 죽지 않죠. 단단하네.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인스타 릴스에 남겨놓은 영상이 있는데 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코가 다 막힌 소리로 세상이 나를 버려도 네. 난 날 못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이 근데 전 100% 진심이었다는 거. 그 당시에 저에게는 진짜 세상이 무너졌지만 상윤 씨 리스 진심 아니면 안 찍잖아요. 그죠. 전 제가 재미없으면 안 올려요. 노캡. 그 노캡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시로 넘어갔는데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제가 그 수시에 준비했던 곡이 욕심이 되게 컸어요. 네. 이 곡이 진짜 좋고 이 곡으로 뭔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항상 그 입시 병이었던 게 저는 무조건 서울예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존재였군요. 완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호원대도 수시도 안 썼던 거고 건방졌던 거죠, 되게. 그러니까요. 네, 진짜 건방졌어요. 씨름충이었던 거네요. 완전 씨름충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진짜 많이 밑밥 깔고 시작한 게 많이 혼나야겠어. 밑밥 깔고 시작한 게 저는 진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정시 때 그 수시 곡이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쌤이 원래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제가 그 곡에 너무 진심인 걸 아니까 말을 못 하고 계시다가 상현아 너 이거 근데 곡 맛이 같다. 똑같은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입스가 온 거예요. 진짜 입스. 특정 발음에서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우와. 한 반의 반음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발음에서 그 노래 할 때만 이 발음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2옥타브 레인데 레가 반의 반음이 떨어져요. 그걸 못 깨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걸 보시다가 쌤이 너 근데 이거 나 웬만하면 말을 하는데 너 이거 좀 가는 것 같다. 그거 말하는 것도 사실 나 어려웠다. 네가 너무 진심인 걸 알아서.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진짜. 그죠? 저 진짜 은사님이죠. 네, 조용원 쌤 사랑합니다. 아무튼 근데 네. 그런데 그래서 다른 곡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 그 곡을 받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좀 되게 가벼운 곡이었거든요. 가볍고 그런 곡이었는데 딱 받고 예대는 못 가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예대를 갈 곡은 아니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점을 잃었던 것도 있고 이제 그 상태로 근데 열심히 준비했죠. 왜냐면 전 진짜 습관처럼 연습했으니까 준비하고 시험을 이제 딱 진짜 직전이었는데 한번 그 제가 연습실에 있었는데 학원이 이제 데스크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상현아 근데 네 직전에 방금 방을 쓰던 애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전화가 왔다. 방금.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그냥 방으로 옮겼죠. 근데 그 뒤로 증상은 없었어요. 증상은 없고 다행이다, 이제 호원대 시험 보고 저희 선생님이 진짜 정성을 쏟으시는 게 입시 때쯤 되면 입시 진짜 보는 시즌에는 어차피 너네 노래를 아침에 해야 된다. 1차를 붙으면 2차는 거의 다 이제 앞 시간에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아침 9시까지 준비된 셋 그러니까 한 4-5곡 4-5곡을 한 번에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아침 9시마다. 아침 9시까지. 9시까지. 근데 그거를 진짜 거의 다 모든 학생을 다 받아보시거든요. 선생님 학생도 많이 하시는데 20몇 명 거를 아침 9시마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받아보진 않으셨어요. 몇 명만. 그 저도 이제 보내라 하셔서 보냈었는데 어느 날 쌤이 너 좀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목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 아침에 목이 잠기는 일도 잘 없고 잠겨도 그냥 바로 풀려요. 근데 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병원에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 방 얘기를 하고 했더니 쌤이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라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제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어차피 코로나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원래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받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상현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코로나는 아니시고 그 이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데 이상현이라 써있는데 2줄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용 키트가 다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용 키트는 2줄이 음성인 줄 알고 다른가 그랬죠.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근데 얘기 도중에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 받고 이제 약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상현님 다시 들어오래요. 갔죠. 이제 가서 앉았는데 코로나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무너졌죠. 그니까. 진짜 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호원대도 시험 봤죠. 호원대 봤어요. 근데 호원대도 사실 그 아마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봐가지고 걸린 상태로 본 거죠 사실상. 근데 떨어진 줄 알았어요 호원대도. 왜 떨어진 줄 알았냐면 제가 그 자가 반주를 해서 자작곡을 2곡 정도 준비해 갔는데 한 곡 잘 들려드리고 또 한 곡 더 들려달라 해서 이제 한 곡 더 했는데 그거 코드를 까먹은 거예요. 연주하다가 내 코드 4개 반복인데 그래서 자꾸 세 번째 코드가 기억이 안 나서 하고 바꿔보고 했는데 다 아니어서 세 번째 사이클에 손성재 교수님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나 구라치는 줄 알겠구나. 이거 진짜 쓴 건데 이러고 이제 호원대도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입시가 끝난 거죠. 코로나 걸린 시점에서. 그러니까 보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오고. 효심이 깊으니까. 왜냐면 투자를 했는데 4년간. 그렇죠. 그 투자도 했고 엄마는 계속 그냥 그만두고 공부나 하라고.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 못 끝났다. 보여드렸다는 그렇죠. 스스로에 화나는 부분도 있고. 많이 화났죠. 왜냐면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 건 남들은 모르잖아요. 특히 엄마 아빠는 더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막 친구랑 전화를 해도 이제 그냥 전화 받은 상태로 그냥 말을 못 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버스 타 그날 한 3일 울었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제가 준비했던 게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났구나.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진짜 미국을 가게 됐구나 내가. 그때 진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진짜 그 753번 버스. 제가 입시할 때 항상 그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753. 집 앞까지 가가지고. 753. 그 버스 맨 앞자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타가지고 모여를 하면서 헐. 진짜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이 개 씨발 새끼들아. 어. 내가 죽나 봐라. 우와. 나 진짜 끝까지 하겠다. 이 씨발 새끼들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 진짜. 이 야마가 필요해. 이걸 진짜 계속 속으로 했어요. 네. 이 씨발 새끼들. 내가 진짜 어디까지 가나 봐라 니네가. 진짜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동화는 시험을 보게 해줬어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아침 몇 시에 이메일을 보내줄 거다. 그럼 그 메일에 써있는 양식대로 몇 분 안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코로나 맥시멈인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노래가 안 나오지? 그죠. 집에서 이제 찍어서 보냈는데 안 되지. 그건 잘 안 됐고. 근데 그 호원이 붙었네요? 근데 예비 5번을 받게 돼가지고 네. 제가 아마 문 닫고. 예비로 오셨구나. 네. 제가 문 닫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비 6번이면 떨어진 거잖아. 6번이면 떨어졌죠. 6번이 떨어졌죠. 그때 걔 씨발 새끼들아. 그렇죠. 안 뒤진다 해서 붙은 거예요. 맞아.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학교 오고 한 학기를 너무 재밌게 보내고 근데 미국에 갔으면은 뭔가 더 진취적이었긴 했겠다. 근데 그것도 그게 맞아요. 왜냐면 사실. 거기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 멀티버스의 이상현은 이제 다른 세상을 또 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죽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네. 죽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마약, 총기, 그렇죠. 뭐 자고 있는데 빤스까지 털어가고 뭐 그냥. 네, 그렇죠. 저 이런 거실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펜타닐 중독.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실 수도 있는데 마약 절대 금지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상현 씨의 여러 그렇죠. 억가들을 이겨내고 호원대에 오게 됐고. 그죠. 네, 근데 와서 진짜 제가 너무 자만했다는 걸 깨달은 게 이게 학교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든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제가 솔직히 막 호원대가 좀 같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잖아요. 그럼요. 요새. 그럼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DNA들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배웠죠. 네. 근데 상윤 씨 학교 와서도 뭐 한참 예대 얘기를 떠들었잖아요. 저요? 네. 진짜 많이 맞았어야 됐다. 네. 진짜. 그게 그 밈이었습니다. 반수밈. 이상현 반수밈. 그러니까 이상현 반수밈이 아니고 이제 반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쟤 반수하려고 정어 안 붙인다. 쟤 이제 금방 갈 거니까 정어 안 붙인다. 이 프레임이 있었죠. 저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제 입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저도 저 생각이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 게 왜냐면 저도 이제 20살 때 다른 학교를 붙었었어요. 이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를 붙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 시름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름충이 나쁜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음충이란 거는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 가면 인생이 피겠다는 희망을 가진 상태를 가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그쵸. 입시가 목표인 사람들. 그렇죠. 입시가 목표인 사람들 그리고 입시를 성공하게 되면 사실 성공 실패도 난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시를 자기가 여기 학교에 가면 인생이 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 그래서 다 그렇죠. 이제 천안의 백석대학교를 붙은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마인드냐면 이거 좀 걔네들이 볼까봐 무서운데 난 다르다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미꾸라지네요. 저도 미끄러진 게 전 정화에 대해서 진짜 병신 새끼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근데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병신 새끼들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갔는데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애초에 20대에는 20대 초반에는 진짜 특출난 친구들 빼고는 진짜 한 끗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음악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곡도 쓰고 막 합주도 밤새 하고. 근데 저희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드럼 파트가 8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6명은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연습했어요. 같이. 서로 연습하고 서로 방 들어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리고 다 같이 자취방 가가지고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같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정이 많은데 제가 걔네들이랑 지내면서 음악은 이렇게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많이 배운 거예요. 원래 막 실용음악과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음악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재밌구나.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재밌는 게 아니라 음악은 그냥 재밌게 해야 재밌는 거구나를 느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학원을 같이 다녔고 원래 알던 친구들이 막 뭐 좋은 학교 서울대도 가고 호원대도 가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늘 절 걱정했단 말이에요. 시험 다시 볼 거냐. 그 걔네들도 실음충이었어가지고 멍청한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한테는 근데 또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 학교에 만족하는 거를 비밀로 하고. 네, 더 이제 찐따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진짜 마음치다. 네, 진짜 그래서 저도 봐야지 했는데 수시를 안 봤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 마음이 안 너네가 좋은데. 사실 와타시. 그래서 너네가 좋은데 남자답지 못했네요. 네, 남자답지 못했죠. 네. 그래서 수시는 안 보고 제가 수시 때 이제 저가 입시를 같이 한 선생님한테 왔어요. 20살 9월 10월 달에. 근데 왔는데 선생님이 충격을 금치 못하는 거죠. 너무 달라져 있어서? 처음 배웠는데 너무 못 치니까 와 너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큰일 있다. 그래서 충격에 빠졌죠. 연수 씨 2시간 동안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앉아서.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입시를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서울예대를 썼어요. 정시 때. 예대 동아호원을 썼는데 예대가 붙은 거예요. 1차가. 왜 붙은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얼굴을 좀 보나? 그래서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질문을 하면 두세 마디 듣고 내 다음이요? 내 다음이요? 내 다음이요? 내 다음이요? 이러고 붙었어요. 저도 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붙어버린 거예요. 서울예대를 붙는다고? 그때 300명 중에 9명이었는데. 와, 근데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 줄 알아요? 이걸 호원대에 붙었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건데. 1차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예대 붙자 하고 막 떨어졌죠. 결국 2차 때. 예비도 못 받았나요? 예비는 원래 예대는 1번밖에 안 나와요. 1번까지밖에 안 맞네. 그래서 그 뒤로 동아호원만 썼어요. 3수 때부터. 그러니까 재수를 그렇게 날렸고 3수 수시까지 서동호를 쓰고 정시 때부터는 동아호원만 썼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 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입시를 한 거예요. 3수 정시 때부터. 왜냐면 저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왜 하는지가 이제 충족이 안 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입시를. 솔직히 단순히 좋은 학교 간다고 도움 받는 건 있겠지만 내가 이 생각이면 좋은 학교 가도 난 똑같을 거다. 나는 또 그 뽕에 취해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시간이? 라는 거를 선생님이 늘 약간 대학 다음을 봐야 된다. 대학 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입시에 대한 건 거의 안 가르쳐줬어요.
선생님 뭐 입시곡 어떻게 할까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입시 질문 어떻게 할까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가 재밌는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저는 입시곡도 막 가서 잼 한 적도 있고 그냥 안 정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교수님이 끊을 때까지 한번 너 쳐봐. 언제 끝나 보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입시를 봤는데 계속 안 좋았죠. 삼수 때도 별다른 결과가 없었고 수시 때 호원이 예비가 처음으로 떴어요. 5번인가 6번인가. 근데 제가 그때 한상원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치다 걸렸어요. 입시장 안에서. 어떤 거짓말이었죠? 교수님이 드러머 누구 좋아했는데 제가 빌 위더스를 좋아하는데 네. 제임스 게슨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죠.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다른 드러머를 좋아했는데 한상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옛날 드러머 얘기해야겠다 해서 제가 거기서 뻥을 한번 친 거예요. 네. 티가 나죠, 근데. 네, 제임스 게슨이요. 네. 근데 그럼 제임스 게슨처럼 한번 쳐봐야 했어요. 제가 쳤는데 네. 아니, 그거 제임스 게슨 그렇게 안 치는데 이러는 거야. 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지 또 그 선생님이. 그런가요? 히읗 약간 이랬어요. 네. 히읗 했는데 이제 그 뒤로 2개 보고 나갔어요. 나가라. 네, 근데 저는 잘 봤으니까 네,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친구들한테 전화. 조금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왜 구라를 치냐. 내가 네. 솔직하라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정시가 됐죠. 네. 예비 7번이 뜨고 딱 갔는데 네. 아침 타임이었거든요. 네. 한상원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4-5개 쳤는데 네.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 이젠 죄송한데 네. 속으로 어떤 생각하면요. 저 새끼가 나 오늘 볼 때까지 난 안 나간다. 다 뒤졌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니 내가 돈을 네. 내고 보고 오는데 왜 나를 안 스위치가 보지? 켜진 거네요. 왜 나를 안 보지? 네. 좀 빡치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이 좀 이 각성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샌드위치 샌드위치 뺏고. 때문에. 네. 아니 그냥 뺏지도 않고 샌드위치 뺏지도 않고 그냥 막 쳤어요. 네. 아무 관심도 없었고 내가 뭘 치는 난 저 새끼 오늘 날 보게 한다였어요. 네. 목표가. 순간적으로 붙는 것도 아니고 네. 한 7개쯤? 음. 그러니까 5개, 6개쯤 슬 고개를 이렇게 드셔서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구나. 7개를 하고 네. 자신 있는 걸 쳐보라 했어요. 네. 똑같은 걸 쳤습니다. 수시 때랑. 그것도 이제 빡돌아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마로 이제. 똑같이 쳤어. 똑같이. 네. 근데 갑자기 차준호 교수님이 네. 근데 그거 수시 때 치지 않았어요? 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넵. 넵. 네. 넵 뒤에 왜- 점이었나요? 느낌표였나요? 넵. 점이었네, 점. 점이었네. 네, 점이었어요. 네. 넵. 왜냐면 그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뭔가 어. 그러니까 이게 잘 본다라는 그 들뜬 마음도 없었고 네. 그냥 계속 뭔가 이 뭔가 남성 호르몬이 너무 터졌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왜 똑같은 걸 쳐요? 이랬는데 네. 다시 연습해왔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것도 오기로 이제 한번 다시 봐라. 네. 이런 거였죠.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좀 공격적으로 좀 템포가 느린 거였거든요. 네. 좀 빠른 거 쳐봐라. 네. 이랬는데 한상 교수님 옆에 쓱 지금 충분히 공격적인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느꼈어요. 붙었다.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봤구나. 어. 서로 찌릿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치는 거는 이제 다 잘 쳤죠. 네. 근데 저는 입시장 문을 딱 하는데 약간 허무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제가 13개인가 했거든요. 네. 와, 진짜 많이 했다. 단콘. 네. 단콘이네, 진짜.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넘게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안 기쁜 거예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가요? 이렇게 메이플 만렙을 찍은 그 허무함.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어라 죽기 살기로 네. 했는데 이렇게 쉬운 거였다.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 보면 붙을 사람은 붙는다고 느낌이 든다는 사람 있잖아. 저 맞아요. 저는 후원 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예비 5번이잖아. 그죠. 근데 브라치다 걸려서. 근데 저도 그 수시 때 근데 나도 붙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약간 그거였어. 수시 때는 붙었어. 약간 이거였어. 붙었어. 근데 정시 때는 그냥 붙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기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애들이 막 축하해 하는데 그래 끝났다. 근데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음 스텝에 어떤 인물이 된 거네요. 뭔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렇게 돌아왔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했으면 됐는데 네. 왜냐면 저는 입시곡 할 때도 그냥 제임스 브라운 걸 들고 갔고 솔로도 없었고 네. 그걸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옆에서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저는 그래서 입시 봤을 때 학교에 붙고 나서도 계속 나는 지금 학교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계속 갖고 살았어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더 열심히 학교 다닐라 했고 1학년 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더 외부 활동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누구신지 찾아보고 전 넣었거든요. 거기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 학교 커리큘럼이랑 내가 안 맞으면 내가 굳이 다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그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쓰잖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막 그쵸. 뭐 서동호, 그쵸. 홍대, 서경, 한양 네. 좋은 학교들,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들 그냥 쓰는데 그냥 쓰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써서 학교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간판을 물론 그런 밖에서 일할 때 혹은 뭐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뭔가 차라리 그 돈이면 내 음악에 대해서 더 투자하고 내가 더 배워서 그렇죠. 네. 그런 거 넓혀가면 오히려 더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너무 그냥 이 좋은 학교에 가야 음악을 마치 그게 어떤 스텝 1이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뮤지션이 되기.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좀 불만이었고 미꾸라지 같은 놈들. 아니 뭐 좋은 학교 그러니까 뭐 흔히 아니죠. 말해서 반수를 해서 네.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학교에 와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아, 안도하는 사람들을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네. 저는 그걸 봤을 때 뭐가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렇죠. 왜냐면 너무나 부족하고 네. 배울 게 훨씬 많은데 네. 교수님들이 하시는 피드백이나 혹은 자기들 연주에 있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진지하게 맞아요. 생각을 안 하고 음악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전 음악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야, 네, 맞죠. 그냥 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설의 배설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음.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설하지 마라. 그렇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하고 생각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표현이어야 하고. 네. 이게. 그 교수님들은 저희한테 곡을 써도 왜 썼냐 물어보고 그 노트 왜 쳤냐 물어보고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본인들이 생각을 깊게 안 하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어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이 입시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입시를 오래 하면서 그 생각들이 변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모먼트들이. 근데 사실 저는 상현 씨는 입시 되게 열심히 한 케이스지만 그죠. 저는 입시를 진짜 안 했어요. 저는 상현 씨처럼 했으면 저는 사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그냥 우선 연습을 하고 싶은 것만 했고 입시장에서 시키는 질문들 있잖아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요. 네, 그랬을 때 뭔가 본인만의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입시를 잘 보고 싶으면 또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입시를 잘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연주들을 준비해 가는데 저의 생각이지만 뭔가 본인들의 연주도 요즘은 많이 개성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과연 학교 졸업할 때쯤에 연주를 봤을 때 정말 학교 3, 4년 기간 동안의 발전이 명확한 학교들도 있지만 똑같은 학교들도 있고 사라지는 친구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음악을 할 거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학 가면은 와 그냥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속절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쵸. 계속 가니까. 네, 저도 1학년 때는 진짜 파이팅 있었거든요. 네. 알잖아요, 상윤 씨. 저 그 수작 준비할 때. 그죠. 저한테 디테일한 요구를 막 하셨잖아요. 1년 동안은 진짜 파이팅 있었는데 근데 이제 2학년 때 이게 갑자기 막 뭐
제 군대는 안 다녔는데 말년병장이 된 것처럼 이게 뭐 만사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학교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뭐 도와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이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약간 그 영우 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저는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거구나 해가지고 3학년 때는 그래서 올해죠. 올해는 뭔가 나도 조금 다시 1학년 때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제가 뭐 고민이 얘기했잖아요. 그 음악적인 발기부전. 그게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마음이 좀 닫혀 있었으니까 애초에. 저는 근데 지금 형들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진짜 씨름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씨름충의 뜻을 잘 몰랐는데 저는 정말 씨름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학교 와서도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이 학교를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건 이 학교로 온 거 말고는 없는데 나 원래 이 정도 해왔고 했고 이 학교 이름 말고 이 학교 이름을 달았다 말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생기고 뭔가 기회가 열리고 이러는 걸 보고 근데 그 생각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학교 가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편으로는 내가 학교를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경험을 해봐야 소위 말하는 괜찮은 학교. 왜냐면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고민 자체가 저를 성장시켜주고 제 생각을 열어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결국 그래도 이 사람들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온 거고 자기들의 주관이 있어서 오게 된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그런 것에 뭔가 욕구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학교를 목표로 시험 보는 것도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엔 어떠한 학교가 커뮤니티로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가 모여서 맞아요. 배울 점을 그렇죠. 주고 네네네. 저는 진짜 그러면은 학교가 아닌 커뮤니티가 있으면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닌 딱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진짜 진취적으로 제가 진짜 얼마 전에 학생한테 했던 얘기인데 너가 진취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가 해가고 싶은 음악들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사실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요. 사실 학교 안 가도 되고 등록금이든 뭐든 그 돈으로 차라리 네가 앨범 투자를 하든 너희가 뭐 배우는데 투자를 하든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학교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 중에 네. 하나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어려요. 너무 어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두리를 이렇게 안아줄 사람 누군가가 그러니까 진짜 진취적이어가지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무조건 학교를 가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도 좋아요. 네, 효율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나도 학교가 그 어쨌든 간에 학생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 양날의 검인 거죠. 맞아요. 네. 강제로 모일 수밖에 없고 강제로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근데 뭐 그러니까 약간 주제가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표라던가 목적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내가 호원을 가장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나한테 음악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다 호원에 연관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뭐 호원 교수님이라던가 뭐 호원 뭐 선배님이라던가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뭔가 내가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을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내 연주도 뭔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입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 친구들이 연주하는 거랑 아예 정반대 거 엄청 간단한 뭐 두 마디 패턴의 어떤 리듬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성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갔는데 이게 입시 직전 대기실에서 B 파트에서 C 파트 넘어갈 때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좆됐다. 낙지 그러니까 드럼 반주 해주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반주해준 형이 그거 야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장 갔는데
다행히 거기 직전에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나는 내 색깔의 모든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톤이라던가 터치라던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성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실 수밖에. 오, 죽인다요. 그때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인상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플러팅 하셨죠. 플러팅. 한동훈 그 당시 검찰총장님 그분을 닮았다. 엘리트 출신. 엘리트 같은 네, 느낌이 그러니까, 있다. 네. 그런 얘기 듣고 그렇죠. 엘리트처럼 생겼죠. 그렇죠. 아무튼 뭐 비슷한 이미지죠. 네. 아무튼 그런 목적이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늦게 온 이유가 뭐 억울하다거나 뭐 시간 뺏겼다 이런 생각보다 나는 올 때 온 거예요. 저도 그 생각해요. 나는 그 뭐 시간이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그러든 간에 내가 제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사람마다. 거죠. 그 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뭐 못 기다리면은 그만두는 거고. 맞아요. 네. 뭐 꾸준히 하다면 그 때는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로 온다는 게 그 때를 얘기한다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제 뭐 학교가 영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 때가 웃기긴 한데 뭐 그 다음 스텝으로는 또 나만의 때가 또 오겠죠. 뭐 그거를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편이라 보니까 아무튼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사수 안 하고 운 좋게 다른 학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주변에 보이거든요. 뭔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것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운 좋게 붙어서 다른 학교든 이 학교든 왔으면은 저렇게 됐을 수 있겠다. 나는 오히려 사수를 하고 오면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음악적인 고민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걸 하면서 뭔가 제가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냥 뭐 어려운 게 있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이 안 되던 거를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게 바꿔서 그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뭘 해도 그럼 될 때까지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확신이 드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배웠다 생각하는데 제가 사수 안 하고 학교 왔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수하고 온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사수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서울예대 1차 붙었을 때 학교 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안 붙은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럴 때는. 맞아요. 그때는 저도 준비도 안 돼 있었었고 학교에 가도 뭘 배울 만한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몸은 하드웨어는 그냥 열려요. 하다 보면 열리니까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걸 받아들일 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참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입시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뭔가 본인의 하드웨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 학교에 떨어지는 것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입시를 넘어서 음악을 대하는 자세들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건 언젠가는 그 본인이 어떤 학교 합격이라는 것보다 더 큰 음악적 성장들이 눈앞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매몰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물론 저도 그랬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입시는 약간 도박이라 생각해요. 운도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그 입시도 그냥 도박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이 조금만 하면 딸 것 같잖아요. 도파민이 터지는 네. 순간들이 있으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먹으면 대박이 터진다 생각을 하시니까 입시도 내가 여기서 내년에 혹은 정시 때 질문 몇 개 더 받으면 내 인생 대박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요.
맞아요. 입시 중독이란 말도 입시 있죠. 중독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상현 씨나 원영 형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단순히 학교가 아닌 뭔가 그 외 학교의 형태가 아닌 그 너머의 커뮤니티가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학교라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하지만 저 역시도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너무 그 선택지가 학교로만 좁혀지는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거죠. 맞죠. 학교를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경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최근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집중해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뒤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기실에서 이제 어떤 분이 앞에 무대를 보더니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소신 발언하면 진짜 좆된 상황입니다. 악귀가 된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사실 정말 반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가 다 커뮤니티여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공동체여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특히 실용학과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 뭐 에듀케이션의 뭐 그런 시스템 뭐 네.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 실용학과는 그냥 진짜 커뮤니티 맞아요. 그 어떤 이상의 뭔가는 크게 네. 없어요. 근데 네. 커뮤니티라고 하면 공동체고 그럼 그쵸. 우리가 다 한 가족 같은 네.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족을 이기려 하는 게 네. 가족을 밟고 가족들 사이에서 같은 공동체원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밟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네. 저는 그게 너무 조금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마음 아프죠. 그 말 자체가 너무 속상했고 그 말 자체가 대기실에서 나온 것도 속상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앞에 무대를 즐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무대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못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줄 수 있는 영향들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그럼 그 친구들의 개인적인 무대에서도 내는 소리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누구를 이기려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당연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그런 생각의 프로세스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 입시 교육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쵸. 맞아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우리나라의 시대상이랑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입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요즘에는 뭐 안 그런다고 하는데 뭐 반에서 등수를 매기고 그니까요. 뭐 내가 얘를 이겨야겠다. 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경쟁 심리를 심어주는 거는 뭐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인이 되고 뭐 어른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다 입시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잼데이를 많이 안 가봤거든요. 예. 이제 에반스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에반스뿐만 아니라 제가 부기우기에서 재즈 팀을 그러니까 LSD라는 팀을 연주를 할 때 지금은 로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부기우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약간 실용음악과 학생 같아요. 뭐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였나? 아무튼 대학생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약간 이러고 보는 거예요. 한번 보자. 네. 너 여기서 뭐 치나 보자. 너 여기서 어디서 틀리나 보자. 이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좆같아서 그때 베이스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이죠. 맞죠, 완전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입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입시 시작했죠.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입시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FCOC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상윤 씨부터 하시죠.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네 FCOC 시청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입시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보컬 분들의 입장만 생각했어야지. 보컬 분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그때처럼 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입시생일 때처럼 연습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각자 이제 뭐 학교를 가게 되거나 다른 걸 하게 돼도 뭔가 해야 해서 하게 되는 것들에 쫓겨서 내 성장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그죠. 입시할 때만큼은 많진 그죠, 않은 그죠. 것 같아요. 물론 뭐 내면 낼 수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고, 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 긴장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입시장에서 원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뒤로부터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려놓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잘할 수 없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잘하는 건 요행이라 생각하고, 제가 정말 본인이 알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면 본인이 준비한 것만 잘 하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예스. 네. 본인이 본인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준비한 것만큼만 입시장에서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시험 보러 온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해서 제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본인이 본인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잘 전달하고 알려드렸다 하면은 좋은 결과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 걸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제 차례인가 이제? 네. 먼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 지금 입시를 보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에 뒤에 모르는 친구한테 DM이 왔는데, 뭐 이번에 수시에 다 떨어졌는데, 베이스 치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네. 이번에 수시에 다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연습을 더 해야 되고, 어떤 스케일의 연습을 더 해야 되고, 뭐 여기서 무슨 뭐 기본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진짜 그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무슨 연습을 더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와서, 근데 이거는 제가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두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따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스스로 그런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이게 혼자서 그러니까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미끄러지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본인이 답을 내릴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답을 쫓아가다 보면은 뭐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은 나한테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기술적인 것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더 쉬운 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한 2달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 호원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돈도 보내셨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타임레스비. 시간을 쓰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잘 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서 보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그때 인사해주시네. 뿌듯뿌듯. 그때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남한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남 깎아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역시 좋은 센파이고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누구도 이제 본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이제 타임레슨 오는 친구들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리듬을 잘 칠까요?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걸 잘 칠까요? 어떻게는 본인만 알아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다르게 했을 때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방법은 열어줄 수 있는데 내 방법이 정답은 아닌데 누군가의 말에 정답처럼 하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의 이제 복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그쵸. 근데 그냥 진짜 냉정하게 음악해서 먹고 살려면 본인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한테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고 그 사람의 연주가 묻어나오는 거랑 그냥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냐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진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조차 뭔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너무 막 예술가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정답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남들한테 100번 물어볼 시간에 스스로한테 10번만 물어봐도 연주가 달라져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길이 안전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물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음악을 하는 이유가 좋아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안전한 길을 택해서 계속 뭔가 본인 삶에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는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에 본인의 삶에서 더욱 우울한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그게 뭔가 내 길을 갈 때 내 부족함을 볼 때랑 남들이 가라 해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내 부족함을 볼 때 우울감이 전 달랐거든요. 제 경험상. 전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내가 정말 한참 내가 원하는 연주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냥 내 자체에 대해서 부족함만 보일 때가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연습은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음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고 싶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평생 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그 재미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입시 때 그 소리를 다 만들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붙는다고 본인의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좋은 시험을 봤던 거지. 좋은 연주자가 되는 건 그 후에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왜 가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고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어요? 학교 와서 뭐 할 거야? 학교 와서 뭐 할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뭐 그냥 뭐 좋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거 비아냥거리는 거지.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뭐 좋은 커리큘럼도 안 알아본 거 교수님도 다 알고 그렇지만 그냥 시험장에서 붙고 싶기 위해서 하는 대답이랑 진짜 내가 이 학교에서 와서 눈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얘기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도 입시 그렇죠. 스텝을 하면서 느꼈어요. 맞아. 근데 그때부터 본인한테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고 싶으면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보다 이전에 본인이 음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왜 이 소리를 내는지에 이유가 있는 소리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에 이유가 생기거든요. 사실 생기는 게 아니라 찾는 거죠. 이유는 이미 있어요. 본인 스스로한테 정답은 다 있고 남들한테 100번 물어봐도 안 알려주는 정답들이 본인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단순히 누군가 먼저 간 사람들이 알 것 같아서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본인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보다 본인한테 집중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큰 힘이 생기는 거니까 단순히 입시를 붙었다 떨어졌다로 성공과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얻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시고 본인들한테 오는 것들에 더 감사하시면 충분히 단순히 입시를 떨어지더라도 보다 훨씬 좋은 연주자로서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네,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 음악 신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FCOC 또 새해 첫 녹화를 해봤는데요. 사실 FCOC가 이제 그 1, 2화 에피소드 1, 2화가 나간 뒤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안 올리냐? 너무 늦다. 라는 반응들이 계셨거든요. 꽤 많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FCOC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제 1월 달에 2편이 올라간다면 2월 달에 다른 편이 올라가겠죠. 네, 조금 더 FCOC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혹여 FCOC에 출연하고 싶다. 혹여 FCOC에 후원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계좌번호나 혹은 이제 저의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러다가 극편향 방송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극으로 가지 않습니다. FCOC 저는 연구소. 어떠한 아니에요. FCOC 연구소 아니고요. FCOC 공장 아니고요. 네. 뉴스 공장도 공장. 아니고 FCOC, 연구소도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저 뉴스 공장.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멋있는 분들과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컨텐츠고요. 좋죠. 그래서 FCOC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25년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혹여 듣고 싶은 주제 혹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떠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와 공유와 친구들에게 멀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공영우 이상현 정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